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울산에서 쭉 진행되었던 리빙랩 활동들하고 그다음에 그 활동들을 가지고 향후에 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국내 리빙랩 추진 현황 그리고 지역 리빙랩 활동 현황과 과제 그다음 지역 리빙랩 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ICT 기술을 활용한 어떤 리빙랩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돌봄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리빙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 정부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꼭 지금 현재 정부뿐만이 아니고 앞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리고 현재 정부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뭐냐면 가장 큰 게 이제 국민 행복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술. 그 안에서 이제 또 나왔던 게 삶의 질의 향상 기술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그거죠. 건강한 삶, 안전한 삶, 쾌적한 삶, 편리한 삶, 즐거운 삶. 이런 삶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술.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건 개념은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입니다. 삶의 질 향상 기술과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은 큰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국민 행복 기술 안에 있고요. 그 삶의 질 향상 기술과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삶의 질 향상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특정 계층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전문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복지 이야기를 했지만, 복지 전문가, 그죠? 그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어떤 뭐 전문가,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뭐 노인, 요들만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본다면은, 사회적 문제 해결형 기술은, 이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ICT 전문가도 필요하잖아요. 아까 앞에 발표하셨지만, 그리고 인문사회적인 여러 가지 법 제도와 관련된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개방형 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기반 삶의 질, 개선 분야 중심인데요. 사회문제 해결형은, 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질 향상 기술은 복지 공공 서비스 중심이라면은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은 일상생활 밀착형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기술이 기술과 법 제도라면은 이 사회 문제 해결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뿐만이 아니고 인문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 분야의 어떤 제도 전 분야들이 융합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기술은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위주로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제품이 나오거나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져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중심이었다면 사회 문제 해결형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 지역만 또는 그 대상만 어떤 그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넘어 가지고 전국화되고 해서 그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런 서비스들이 확대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 이제 리빙랩이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연구개발 사업의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기본적인 일반적인 연구개발과 사회 문제 해결의 연구개발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내용보다는 뒤에 이제 그 지역에서 했던 거를 좀 많이 좀 하고 싶어가지고 요 내용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뭐 과기정통부부터 시작해서 국토부, 행안부, 다양한 부처에서 지금 리빙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배종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울산은 그동안에 이제 다른 지역이 광주라든가 뭐 서울 경기 지역이 열심히 이제 리빙랩을 하고 해나갈 때 울산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9년도 이제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주최한 기획연구회를 통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울산의 리빙랩을 한번 활성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많은 활동들을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예, 다음은 이제 울산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보다 울산이 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완전히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조직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고민이 좀 많습니다. 먼저 울산에서 하고 있는 그 리빙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빙랩에서 특히 이제 공공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미 이제 올해 5월 달에 끝났는데요. 지역 수요 맞춤형 연구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이제 센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IoT 센서 기반 유해 물질 대응 플랫폼 개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연구 개발 그룹과는 별도로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제 리빙랩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시행착오도 있고 개념도 없이 막 그냥 하긴 했어요. 막 모여가지고. 그래서 한 번씩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 잘 해가지고 이 과제 중에서 리빙랩이 중앙부처에서 이제 평가받을 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데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행안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울산 본부인데 이쪽에서 갖고 있는 기술 중에서 어떤 문제를 저희가 이제 사전에 문제 정의를 좀 했거든요. 뭐냐면은 울산에서 시민들 의식 조사를 해보면 가장 문제가 이제 그 환경 문제입니다. 여기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들이 주거지와 아주 근접하게 밀접해 있는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울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계절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악취, 공단 악취, 석유화학 공단에서 나는 악취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 계절상 보면은 이제 바다 쪽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온 봄, 여름에 지금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라고 정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빙랩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기획 리빙랩을, 한 6개월 정도 시행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야암 장생포동 그다음 서남동 주민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바로 도로 하나만 건너가면은 바로 거기가 공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생산기술연구원하고 환경 전문가들, 환경운동연합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장에 있는 그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걸 악취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리빙랩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최종 과제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연구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개발은 특히나 이제 리빙랩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그 공단 악취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단 악취 원인은 이겁니다. 주로 보면 그냥 평상시에 공정이 잘 돌아갈 때 냄새가 안 나요. 덜 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유지 보수할 때 탱크를 연다든가 할 때 냄새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포집해가지고 스크럽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어떤 그 물질을 통해가지고 냄새를 제거함으로써 그 오염된 그런 어떤 악취가 그 주거 지역으로 안 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기업들은 그렇게 배출을 안 합니다. 대기업들은 이제 자기들 자본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잘 챙기거든요. 근데 꼭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인데 화학 쪽 중소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자꾸 단속만 하고 자꾸 벌금만 매기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좀 연구해 보자. 그래서 이제 리빙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정책을 또 따로 이렇게 리빙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뭐냐면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중소기업을 그런 장비나 우리가 만약 여기서 개발이 됐다 하면 그 장비를 그 중소기업에서 이제 단체로 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지원 사업을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제도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예,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건데요. 요거는 이제 같은 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거기서 이제 결국은 버스 정량에 있는 주변의 어떤 미세먼지 여기서는 좀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오염 많이 돼 있죠. 미세먼지라든가 다양한 어떤 오염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리빙랩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그 공공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울산에서의 리빙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에서 좀 진행했던 거랑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가셨는가 모르 삼남면 위원장님 가셨죠? 예. 요거는 이제 삼남읍에서 저희가 이제 리빙랩 운영했던 사례입니다. 리빙랩의 그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음식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 그걸 목적으로 리빙랩을 구성해가지고 한 1개월 정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가 설비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감량하고 자원화하는 건데요.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시범적으로 기획연구회가 끝나고 그중에 하나를 삼남면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음식물이 나오면 그걸 한 곳에 그 장치에 모으게 되면은 100kg가 들어가면 한 20kg 정도의 고형물이 되거든요. 그 고형물을 다시 흙하고 섞어가지고 1대1로 섞어서 한 일주일 정도 놔두면은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기계 업체하고 왔고요. 장치 업체가 와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은, 자, 이 삼남읍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말기업이. 그럼 당신네들이, 이 부품을 공급해달라. 그래,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겠다. 그래, 우리는 이것을 울주군에다가 팔겠다. 그래, 울주군의 지원 사업을 이거 확대한다면, 결국에는 말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게 막 10군데, 20군데 많이 이제 동네별로 설치된다면은 누군가는 이거를 수고를 해와야 되잖아요. 그 수고를 그러면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동네에서 말기업이 돈도 벌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연구개발 기획서도 쓰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하는 데는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야 됩니다. 한 개 시범 사업 하는데. 근데 그 돈을 댈 데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앙부처 사업들은 좀 규모가 크잖아요. 몇 억씩 이런 거고 지역의 공모사업 5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래서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뒤로 이게 조금 중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방어진입니다. 방어진은 도시재생 뉴딜 지역이었고요. 여기서 저희가 결국 이제 국토부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됐는데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을 하면서 리빙랩을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 연구소도 만들고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방어진의 문제가 뭐냐면은 방어진에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방어진 가면 우리가 보통 대항항 가잖아요. 대항항 가면은 요즘 출렁다리 갔다가 뭐 그 밑으로 해서 쭉 유채꽃밭길로 걸어가 가지고 설도까지 갑니다. 설도까지 가 가지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죠. 방어진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방어진 발이 지천에 바로 앞에 있는데 왜 안 가냐면 도로도 형편없고요. 그 진입 도로가. 그 다음에 이제 좀 특화된 게 없어요. 아이템이. 그냥 횟집만 잔뜩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럼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방어진으로 좀 관광객들 유입시킬까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리빙랩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설도에서 방어진까지 좀 운영해 보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운영 중인데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그 항만공사에다가 이제 좀 요청을 해가지고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해서 진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저희가 2탄으로 해가지고 이제 횡단보도에 이제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럼 해결 아이디어가 없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신호 횡단보도 안전 시스템 개발이라는 그 리빙랩 공모 사업을 저희가 이제 키스텝을 통해서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온산업 지속가능 자원순환 리빙랩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올해 8월 달에 저희가 울산시 사역신 담당관실에서 공모를 한 리빙랩 시민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수행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11월 30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과제를 리빙랩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온산업 시민분들하고
리빙랩 주민 참여 연구단을 조직해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그 우리가 현재 수거 중인 것들이 비닐유라든지 유리병, 깨진 유리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재활용이 안 되고 다 소각됩니다. 소각 후에 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비닐유하고 깨진 유리병들을 가지고 저희가 녹여가지고 원재료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울산의 고래 모양의 화분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지역의 마을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사업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팩도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이 있거든요. 그 내용물 가지고 화분토를 만드는 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배출해서 소각되고 매립되는 걸 최소화시켜 보자라는 그런 어떤 리빙랩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울산시의 미래신산업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비닐을 이렇게 끈적끈적한 원료로 고용물로 만들면 그거를 이제 그 우리 화분을 만들 때 보통 이제 금형을 만들어 갖고 하잖아요. 대량 생산할 때. 이제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3D 프린팅이 또 울산에 또 하나의 그, 주력 산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3D 프린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화분도 만들고 다양한, 도시 정원에 필요한 그런 어떤 화분들, 그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만들어 보자. 그렇게 지금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앞에 우리 주민주도 지역 노인 돌봄 공동체 리빙랩은 앞에 이제 이장호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리빙랩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은 크게 뭐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자라는 정도의 리빙랩이었고요. 앞에 이제 이장호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거는 그동안 쭉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요 동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요 리빙랩을 진행했던 분들 중심으로 동구에 리빙랩 주민 연구단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예. 중구입니다. 중구도 이제 사회신 담당관실에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아까 그 비신호 횡단보도에 대한 것을 이제 우정동 쪽에 양사초등학교 쪽으로 저희가 좀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학교길 학교 뒤쪽 골목길에 아주 위험한 지역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쪽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한 120명의 설문지도 받았어요. 아이디어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울산 중구 큰애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리빙랩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이외에도 북구 이하정마을, 삼호동, 태화동, 은양읍, 명등마을, 서생면 이렇게 다양한 리빙랩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리빙랩을 제가 현장에서 좀 많이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그러면 앞으로 좀 지역에 리빙랩을 활성화를 해야 ICT가 접목된 주민 돌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 좀 지속 가능한 어떤 주민 조직, 리빙랩 조직을 만들어 볼까? 그 다음에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서툴지만 고민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것은, 리빙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역에서 리빙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입니다. 아까 전에 그 질문 있다고 하신 분이 제가 따라 나가서 무슨 질문이냐고 여쭤봤는데, 근데 무슨 돈으로 해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빙랩에 대한 인식의 확산입니다. 교육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역에 있는 기업, 대학, 출연연, 혁신기관들과 시민들, 이게 어떻게 연계하고 소통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먼저 이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울주군 리빙랩 네트워크를 저희가 울산에 처음으로 이제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울주군 리빙랩 네트워크를 오늘 발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울주군 리빙랩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울주군 리빙랩 사업들을 좀 활성화하고
저희가 울산은 조금 특이하게 이제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무국의 역할을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울산의 5개 구군의 리빙랩 네트워크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예산 확보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앞서 이제 삼남업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없으면은 사실 예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보은 대표님처럼 중앙 부처의 다양한 공모 사업들에 응모도 하고, 그다음 지역에서도 이제 어떤 그 울산광역시에서도 많은 좀 자금을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와는 별도로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 뭐 중앙정부 부처 사업을 활용한다는 거는 그죠? 뭐 시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소규모 이제 사회 문제 해결의 연구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 연구 개발 펀드를 좀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시의 신산업과에다가 이것 좀 하자고 내년 TP 테크노파크 통해가지고 한 5억 정도만 좀 해주세요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앞에 보통 동네에 가보면 그 하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떨 때는 1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1억이 필요하고 어떤 건 10억이 필요하고 어떤 건 5천만 원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예산들을 어디서 만들어 올 것인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리빙랩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회의비라든가 소규모 예산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이제 지정기부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영리 협동조합이 그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통해서 받으면 되겠죠.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펀드로 조성을 해서 리빙랩을 지원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소규모 리빙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리빙랩을 하다 보면은 수혜기업이 생깁니다. 사업화를 해서 이제 그 아까 뭐 지역에서 뭔가를 이제 주민 아까 그 광주 이척적 같은 거 했잖아요. 마을 이척척을 했으면 거기에 수익이 발생되면 그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이렇게 마이크로 연구개발 사업 재원으로 펀드로 좀 이렇게 기부를 하셔가지고 그 어떤 하나의 어떤 사회적 자본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꼭 이렇게 행정에 굳이 가서 이렇게 협조하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주민 주도로 이렇게 조금 더 리빙랩을 쉽게 좀 개최하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울산인데요. 그래서 결국 울산은 이제 리빙랩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물론 이제 지역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의 마을 활동가 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좀 더 이제 이렇게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그룹, 그러니까 지역의 혁신기관이라든가 이렇게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리빙랩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세우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이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저희가 울산대학교 링크 사업단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리빙랩 코디네이터 과정들을 좀 내년부터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이러한 어떤 성과들로 민간 그룹이 만들어지고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이 만들어지고 리빙랩 민간 지원 조직이 구축이 된다면, 자,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이게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칭 울산 시민연구센터 같은 거를 좀, 설립을 해서 여기에 기관과 그다음에 주민, 시민, 그다음에 어떤 민간 전문가 그룹, 과학기술과 전문가 그룹이 다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